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입니다. 네. 과연 집값이 오를까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연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괴담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근데 지금 2025년 여전히 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아닌데 죽은 사람이 있다던데? 아니, 내가 직접 봤는데? 물론 자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필 옆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풍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목이 잘리면 사람이 죽는다. 이건 100% 참이죠. 근데 팔이 잘리면 사람이 죽나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죠.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 통화량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6조 달러를 풀었는데 기존의 15조 달러에서 6조 달러면 4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내 돈 10,000원이 5,000원이 되었다. 또는 5,000원짜리 짜장면이 10,000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백개문이네 문재인 대통령을 실드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어요. 물론 정부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통화량의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이건 제가 진짜 수십 번 얘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지겨우시겠지만, 지금 2025년 인공지능 AI가 어쩌고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팩트 본인은 이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쁜 놈. 민주당 정권 잡았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론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금리만 보더라도 작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얼마나 설레발들 쳤습니까? 당장이라도 코스피 3,000 갈 것처럼 다들 설레발을 쳤는데 막상 미국이 5.5%에서 4.5%로 고작 1%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죠.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린데 금리를 2, 3% 어떻게 내리냔 말이죠. 확률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 그래서 5월 초에 지금 13조 8천억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25만 원 지역 화폐 어쩌고 지금 20조를 더 풀겠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지만 제가 반대한다고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추경을 한다니까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로 195조를 추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3조 8천억? 여기에 지역 화폐 20조 해서 34조? 이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통화량 대비해서 2,900조에서 195조면 이게 6.7%. 근데 지금 4,228조에서 34조 하면 0.8%. 0.8%.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금리도 코로나 때는 0.5% 초저금리였죠. 근데 지금은 3.5%.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려봐야 소수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확률, 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집값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오르다가 막상 금리를 내렸더니 재료 소멸로 주가가 떨어졌죠. 지금도 추경 기대감으로 막 오르고 있지만 막상 기업들 실적 까보니까 개판이거든. 그럼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고 투자에, 나아가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정치에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요런 거는 좀 칭찬할 만 하지 않나요? 이런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 비판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욕은 하지 말자. 적당히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비판을 해야지. 비난은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2판 4판 도찐 개찐 개판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 다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뭐 대통령 아무나 하나요? 아니 답답하면 직접 대통령 하시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남 탓한다고 사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 뭐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대출 끼고 집을 사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래에서 줍줍할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나라가 망해도 물론 대한민국 안 망하겠지만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도 장사 잘 되는 집은 그 난리를 쳐도 마스크 쓰고 줄 서서 먹어요. 배달 시장은 또 엄청난 기회였죠. 그런 기회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토론할 수 있는 확신 토론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부디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모두들 확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확신.